네, 오늘은 크레올리티 CRSCAN Parrot SE라고 하는 스캐너를 구매해서 한번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지인을 통해서 빌려 사용을 해봤던 크레올리티의 랩터 스캐너가 너무 좋아서 당장 구매를 하고 싶었으나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제가 스캐닝 업무를 그렇게 많이 한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그걸 당장 구매하기 좀 어렵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이 CRSCAN Parrot SE를 쿠폰 할인을 적용했을 때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150 미만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각종 쿠폰 신공을 해갖고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것만 사면 좀 아쉽죠.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업그레이드 키 4 와이어러스 스캐닝이라고 해서 이 SE 스캐너에다가 붙여갖고 와이어러스로 와이프 해갖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해갖고 따로따로 사가지고 간부가세 부과가 안 되고 저렴하게 구매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워낙 저가의 3D 스캐너다 보니까 선택이 상당히 안 좋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한번 구매를 해봤고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최근에 사용했었던 스캐너가 랩터 스캐너다 보니까 보는 눈만 높아져갖고 그래 만족스럽진 않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게 케이스가 이 본체가 좀 나중에 왔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 이게 와가지고 이게 맨 처음에 SE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업그레이드 킷 4 와이어러스 스캐닝입니다. 이거는 본체가 아니고 요게 본체입니다. 그래서 본체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요즘은 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크레올리티 제품을 사면 항상 거의 이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근데 이건 뭔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저렴하게 사는 훈장 같은 걸 생각을 합니다. 짜자잔. 열어보면 오호 이렇게 생겼군요. 자, 그래서 먼저 매뉴얼이 눈에 들어옵니다. CRSCAN Parrot SE 3 스캐너. 이 패럿 시리즈 중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이제 프로인데 프로가 이 SE와 그 다음에 이 와이어러스 킷이 합쳐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면 관부가세 부과가 되는데 이게 따로 사면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보면 스펙이 이 패럿 SE랑 이 프로랑 똑같죠. 이게 와이어러스 브릿지와 이 배터리 그립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 SE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에 사용이 불가능하다. 약간 이런 차이가 있겠네요. 이렇게만 봐서는 이 패럿과 SE 차이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배터리가 빠졌다 안 빠졌다 그런 차이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와 되게 작네. 오 이게 스캐너야? 와 이렇게 작은 줄은 몰랐네요. 이야 이게 되게 작구나. 짠! 네. 손바닥에 들어올 만큼 작습니다. 여기는 메탈로 되어 있는 거고 여기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USB-C를 꼽는 부분이 이쪽 안쪽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카메라 거치대 같은 거 4분의 1인치보다 좀 작은 것 같은데요. 네. 국자 규형인가? 그리고 여기에 삼각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걸 꼽아서 사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이건 잘 사용할 것 같지 않아서 빼놓고 그 다음에 이게 스캐닝을 하기 위한 스티커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케이블. 이건 거의 랩터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랩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는 전원 공급과 데이터 통신이 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USB C2A 타입으로 하나의 케이블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혹시 C2C로 사용할 분들을 위해서 C2C 케이블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보증서가 이렇게 누더기 형태로 하나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심플하네요. 아주 구성은 상당히 심플하고 자 그럼 와이어러스 그립도 한번 뜯어보면 일단 이 친구는 상당히 박스가 크죠. 뭐가 많이 배터리도 아마 들어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열면 짜자잔 오 야 뭐야 이거 이게 본체 같은데? 이게 누가 봐도 본체 같은데 얘는 본체가 아닙니다. 액세서리 킷이에요. 이게 한 $80 정도 하고 저기 한 $140 정도 하는데 자 이렇게 패키징이 되어 있고 고무 냄새 이 특유의 우레탄 고무 냄새가 납니다. 열어보면 다다다다 짠! 오 뭐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매뉴얼 매뉴얼인데 상당히 두꺼워요. 매뉴얼 있고 보증서 있고 그리고 야 저기 꽤 그럴싸해 보이는데 일단 뭔가 퀵 릴리즈 같은 게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게 배터리 그립인가 봐요. 꽤 그럴싸한데? 그리고 이건 스마트폰 거치대가 있네. 그러면 요거를 아마 쓰면 이것도 스마트폰 연결이 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이게 아마 와이파이 모듈일 것 같습니다. 와이파이 모듈 이렇게 그런 거 같죠? 와이파이 표시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건 뭐지? 여기다가 이 스캐너를 이렇게 다는 거구나. 그쵸?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삼각대 얘만으로는 삼각대 안 되기 때문에 이 하단에다가 이렇게 껴서 꼽을 수 있게 하는 삼각대 하나 들어가 있고 이거를 여기 넣을 때는 분리해서 넣어야 되는 것 같고 여긴 또 뭐가 들었어? 쫙 열어보면
이게 따로 사는 게 훨씬 이득인데? 제 예상대로 호환이 만약에 된다면 이걸 두 개 합쳐서 프로가 된다면 프로를 그냥 하나를 사는 것보다 두 개를 사는 게 이득인 게 일단 케이블을 더 주고 그리고 스티커를 더 줍니다. 이미 개이득인데? 자, 그래서 일단 기본 구성품들은 이 배터리 그립, 와이파이 모듈, 그리고 핸드폰 거치대, 퀵 릴리즈 같은 거 여기 왔다 뺐다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스캐너 본체, 그 다음에 케이블들 이 약간 이게 기본 구성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용법을 좀 살펴보면 iOS 15 이상 버전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크레올리티 앱을 설치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크레올리티 스캔 앱이 따로 있군요. 자, 그럼 크레올리티 스캔 앱을 한번 일단 설치를 해보고 나름 아이폰 최신형이기 때문에 뭐 그래도 좀 성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 16 프로 맥스입니다. 크레올리티 스캔이라는 앱이 있네. 크레올리티 스캔 평점이 없는 게 좀 두렵긴 하지만 일단 이걸 설치하고요. 설치가 되는 동안 세팅을 해보면 이건 그냥 설치를 하라고 되어 있는 것 같고 사용법, 이게 굵은 이유가 설명서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국가별로 뭐 일본어 무슨 정체불명 언어까지 다 있네. 라틴어 다 있습니다. 한국어는 없고 뭐야 이거 어떻게 연결하는지가 이게 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일단 비닐 벗기고 무게를 한번 재볼까? 뭐 핵심이 뭐 이게 부분 재는 게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지만 핵심이 되는 부품 위주로 한번 재보면 본체가 102g으로 상당히 가볍고 이 배터리 그립이 우리 거치대 빼고 배터리가 좀 무겁겠죠? 이게 182g 그 다음에 와이파이 모듈이 111g 다 합치면 대략 300에서 400g 정도 되겠는데 일단 합체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웃긴 게 근데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따로 일자 드라이버 같은 걸 주질 않아서 재밌네. 이건 OEM 아닐까요? 자, 이를테면 어쨌든 꼽아주고 그리고 얘네들 합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보면은 두 개가 있어요. 이건 4분의 1 인치 규격인 것 같은데 앞쪽에다가 와이파이 모듈을 연결하고 이렇게 앞쪽에다 와이파이 모듈을 연결하고 그리고 뒤쪽에다가 이 폰 거치대를 연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는 방금 퀵 그립으로 연결된 이 스캐너를 붙이고 이렇게 딱 뺄 때는 여기 버튼 누르고 빼는 거겠죠? 아마도 안 빠지는데 거의 힘을 주니까 빠집니다. 이렇게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케이블은 두 개를 연결하면 되네요. 다 연결할 필요는 없고 이 와이파이 모듈과 스캐너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 와이파이 모듈과 배터리 셋을 연결하는 시스템이네요. 신기하네. 이건 뭐지? 이런 게 또 있네. 이건 어디에 쓰는 걸까요? 스마트폰을 충전하면 사용하려면 사용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연결할 거면 저거를 쓰는 거구나. 괜찮네. 자, 일단은 스마트폰은 굳이 연결 안 하고 쓰려면 이렇게 해서 작은 케이블을 이거는 이 얇은 케이블은 이 와이파이 모듈과 요걸 연결하는 건데 거꾸로 꼈구나. 이게 이쪽이 아니네. 자, 이렇게. 근데 여기도 이게 있어. 왜 있지?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걸 써서 그렇군요. 딱히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재미가 있는데요. 네, 뭔가 조립식을 갖고 노는 것 같은 이 느낌.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케이블을 이렇게 딱 꼽아주고 바로 불 들어오죠. 얘 전원이 들어가네요. 바로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거꾸로 낀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빼주고 뒤쪽으로 이렇게 꼽아주고 이 케이블을 이렇게 생긴 케이블이 있습니다. 여기 연결부에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케이블이 있는데 이거를 여기 꼽아주고 이거를 그림대로 한번 이렇게 하나 꼬아서 여기다가 꼽아주고 그 다음에 이걸로 조여주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ET 같기도 하고 무게는 이제 좀 묵직합니다. 네, 무게는 꽤 묵직해요. 그래서 한번 무게를 재보면 515g. 515g. 가볍진 않네요. 상당히 묵직합니다. 근데 뭐 랩터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무겁죠. 이게 배터리가 따로 들어가니까. 뭐 그렇게 가볍진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근데 일단 이거 무선이 된다는 큰 장점이 있으니까 가격도 좀 저렴하고 뭐 출력만 잘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쓰는 건데? 매뉴얼에 뭐 더 나와 있는 게 없나? 이 전원은 어떻게 켜는 거야? 그냥 켜지는 건가? 따로 전원 버튼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을 좀 살펴보면 그냥 서치를 하면 된다는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하면 된다고? 완전 스마트하잖아. 스마트 크레올 스캔을 열어주고 허용. 야, 역시 크레올리티답죠. 앱이 밀려 있습니다. 어쨌든 뭔가 주의사항들을 이렇게 알려주고 다 깨지는데? 이게 뭐야 이거? 뉴 스캔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앱이 다 깨져 있는데 이게 다 앱이 깨져 있어갖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알 수가 없습니다. 크레얼리티 스캐너하고 퍼미션 설정해 준 다음에 스캐너 스캐닝하고 그냥 사용하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게 없는데?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실행. 넥스트 페이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걸까요? 랭귀지를 차이나로 바꿔볼까? 뭐 랭귀지도 안 바뀌어. 그 매뉴얼만 바뀌었습니다. 이게 지금 인덱스 오류가 난 것 같은데 보통은 이게 글로벌라이즈를 하려고 할 때 나오는 그런 것 같은데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너무하는데? 일단 맥북에서 연결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안드로이드 테스트 기기가 없어서 안드로이드에서 못 해봤는데 또 안드로이드에서 하면 될 수도 있어요. 아, 여기 보면 와이어리스 브릿지가 있네. 그럼 이걸 연결해 주면 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되네. 일단 여기 보니까 패럿 관련 와이파이가 뜨거든요. 이걸로 접근하고 하면 되는 건가 설마? 매뉴얼은 안 나있지만 뭔가 상식적으로 타당해 보이죠? 이게 지금 와이파이 호스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 역시 재미가 있어요. 크레얼리티. 역시 재미가 있습니다. 크레얼리티. 뭔가 공략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긍정적으로 봐야 되나? 참. 떴어. 뭔가 업그레이딩 뭐라고 또 펌웨어 업그레이드 떴습니다. 자, 이거 와이러스 이렇게 수동으로 잡아줘야 되는구나.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이거 뭔가 되는 필인데요? 그쵸? 참, 이게 본의 아니게 크레얼리티 기기로 삽질을 좀 해보니까 크레얼리티 전문가가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서 할 리는 없잖아. 그럼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쵸? 아, 이거 연결 잘못했구나. 이게 뒤네요. 이게 앞이고. 그래서 업그레이드 되는 동안 다시 연결을 해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이거를 굳이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었을 거야. 독자 규격으로. 그냥 장착되게 만들었으면 됐을 것 같은데 세이프를 이용하거나. 그래서 저쪽을 보는 거겠죠. 이렇게 아마도. 자, 이제 펌웨어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연결. 뭔가 생겼다. 야, 해결됐습니다. 뭐야 보여. 이야, 되네. 이야, 한번 스캐닝이 되는지 해볼까요? 뭐라지? 제가 갖고 있는 이어폰 한번 스캐닝 해보겠습니다. 짜자잔 띄워놓고 시작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퍼펙트래. 스타트. 3 2 1 시작. 스캐닝이 되고 있어요. 되기는 하네. 그쵸? 그 다음에 이걸로 이렇게 프리뷰를 보면서 지금 되기는 합니다. 근데 뭐 제대로 안 되는데? 자, 한번 멈추고 제가 중간에 이거를 날려서 그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을 어떻게 하지? 다시 리스타트 했습니다. 스캐닝을. 자, 여기서 스타트. 따라라란. 이게 트래킹이 성능이 좋지는 않네요. 이게 지금 보니까 잘 되진 않아서 스캐닝 반사 스티커라고 해야 되나? 트래킹 스티커들을 좀 배치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원래 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판이 없으니까 임시로 스티커를 좀 붙이고 떼면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한 요 정도만 달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게 했고 다시 리스타트. 그러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얘네도 인식 잘 되고 스타트. 이게 스티커를 좀 붙이고 하니까 그래도 인식률이 높네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제법 잘 되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멈추고 넥스트. 그러면 기본적인 데이터를 정리합니다. 사실 이거는 이 패럿의 스펙에 비해서 너무 오브젝트가 작아서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요거는 좀 더 써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무선 환경에서 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되게 매력적이긴 하네요. 그래서 스캐닝 성능만 충분히 나온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구조가 전원 공급만 된다고 한다면은 패럿에서 됐으면 좋겠는데 패럿이나 아니면은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는데 생각이 안 나요. 약간 70만원, 80만원대 구매할 수 있는 아주 평이 좋은 스캐너가 있죠. 거기서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나왔어요. 뭔가 나왔는데 이게 뭐야? 잠깐만, 너무 안 돼? 야, 이거 작은 거 거의 제대로 하지를 못하는군요. 요겁니다. 야, 이거 좀 너무한데? 자, 그래서 자동으로 뭔가 데이터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이게 아이폰 앱이 울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스캐닝이 잘못돼서 그런 건지 이거는 뭐 거의 쓸데가 없는데요? 잠깐만, 나 돈 버린 건가? 잠깐, 이거 한번 맥에서 해보겠습니다. 이건 좀 아닌 듯. 자, 맥에서 충격 먹었습니다 지금. 자, 맥에서도 아마 똑같은 방식으로 쓰이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바로 이 와이파이를 연결하니까 바로 연결된 걸로 나오거든요.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뉴 프로젝트 패렛 테스트. 그래도 이 맥에서 보니까 설정들이 좀 있죠. 스몰, 지오메 텍스처, 하이 퀄리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 페이스, 노멀, 스몰, 하이 퀄리티 하고 요걸 한번 똑같이 측정을 해보면 이번엔 과연 좀 다를 것인가, 이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번 측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검은색은 지금 아예 거의 측정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충격적인데? 이런 게 나왔어요. 이게 뭐야, 눈에 띄는 애도 아니고. 자, 이러면 아이폰이 오히려 잘 되는데? 이건 또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약간 흰색 흰색깔은 아니지만 누가 봐도 쉬운 거, 요런 거, 이런 건 잘 되지 않을까. 이것만 좀 서 있는 게 없나? 자, 제가 예전에 출력을 해왔었던 전등,
스탠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이렇게 생겼거든요. 요건 잘 되지 않을까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느낌은 거의 돈을 버렸다, 약간 그런 느낌인데 지금 거의 못 잡고 있는데 주변이 너무 어둡나? 지금 나름 촬영한다고 막 되게 어둡진 않거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대로 되지 않는데요. 그나마 오히려 아이폰에서 잘 된 것 같아요. 이 맥에서 하니까 상세 설정이 있는데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미디움 사이즈로 바꾸고, 이게 일단 지금 뭔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일단 좀 사용법을 좀 더 연구를 해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크레얼리티 패럿 SE와 그다음 와이파이 모듈을 받고 한 일주일 정도 열심히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의 장점과 단점, 그 다음에 한계점 등등을 좀 다 알 수가 있게 됐는데, 일단 생각보다 이 와이파이 모듈은 상당히 잘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와이파이 모듈에서 이 손잡이는 사실 굳이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건 보조 배터리 역할이고, 이 전원 버튼이 있긴 있는데 이 전원 버튼을 사실 안 써도 돼요. 그래서 그냥 이런 별도의 보조 전원을 이용해서 여기다 딱 연결을 해주면 이렇게 바로 불이 들어오고 와이파이 상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꼭 이 핸들이 아니더라도 다른 형태로도 얼마든지 좀 개조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이제 개봉을 했을 때 테스트를 했던 것처럼 얘를 이제 와이파이 AP로 사용을 해서 접속을 했을 땐 생각보다 끊기지 않고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기능적으로 되게 아쉬운 점이 많이 보였는데, 아무래도 좀 디테일한 거를 거의 스캔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두운 환경에서 어두운 물체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스캔하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공식 스펙상으로 뭐 1mm까지도 된다 뭐 이렇게 써 있었는데, 제가 실제로 써보니까 한 5mm 미만의 디테일들은 제대로 표현이 되지 않았습니다. 되긴 되는데 제대로 안 된다고 해야 될까? 출력 사이트들을 보니까 보통 3D 스캐너들의 스펙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디테일한 결과물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스캐닝했을 때 이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하던데, 아쉽게도 뭐 제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이 제품은 사실 이렇게 쓰기엔 상당히 아쉬운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게 와이어리스가 되다 보니까 가장 큰 장점이 들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잖아요. 그래서 기본 스펙이 스몰, 미디움, 라지가 있는데 거기서 약간 큰 것들을 들고 다니면서 스캔하면 잘 되지 않을까 해서 시도를 해봤는데, 되기는 되는데 제가 아무래도 스캐닝 실력이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제대로 되지 않는 모습을 좀 많이 봤습니다. 이걸 제가 충분히 좀 사용을 해보지 못해서 좀 더 확인을 해보긴 해야 되지만, 개인적으로는 사용했을 때 아이폰이나 스마트폰에 연동해서 쓰는 것보다는 맥북이나 좀 고성능 노트북에 와이어리스를 연동하고 사용했을 때가 그래도 그나마 좀 오류가 적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돈 낭비한 게 아닌가, 거의 쓰레기를 산 게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들을 때쯤, 제가 최근에 이제 아드님이 역사에 좀 빠져서 우리나라 역사 인물들을 좀 피규어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열심히 아이클레이를 만들고 있거든요. 이렇게 만든 아이클레이를 우선 디지털 데이터로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데이터를 한번 스캐닝을 해봤는데 이거는 또 꽤 괜찮게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거의 한 며칠 동안 어떻게 하면 왜 이게 스캐닝이 잘 될까 막 연구를 하다 보니까 조선시대 갑옷을 제가 표현한 건데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인식이 잘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사용해보면서 가장 스캐닝이 잘 됐을 때 구성을 좀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제 옛날에 갖고 있었던 스캐너용 원형 선반인데 여기다가 이런 거를 왕창 뽑았습니다. 왕창 뽑아서 이 마커들을 막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마커들을 적당히 배치해 놓고 스캐닝을 할 물품을 딱 올려놓은 다음에 이렇게 회전하기 시작하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 패러 스캐너를 놔두고 스캐닝을 할 땐 상당히 스캔 퀄리티가 좋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뭐 스캐너에 대한 노하우가 적어서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스캐닝을 할 때는 상당히 스캔 퀄리티가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스캔이 된 데이터를 갖고 이렇게 해갖고 FDM 프린터, 저는 이제 벤브랩에서 출력을 했는데 벤브랩 A1을 이용해서 제가 한번 리뷰를 했었던 3D 호조의 필라멘트로 출력을 하니까 이렇게 복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짜라란, 멋지죠? 요 정도 디테일까지는 나오는 것 같아요. 크레얼리티 스캔 프로그램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하는데, 또 사실 저 같은 초보자들한테 손쉽게 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의 전체적인 윤곽 정도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게, 이런 눈 쪽을 보시면 이런 디테일 부분은 제대로 스캔이 되지 않는 부분은 볼 수 있지만,
사용 방법만 충분히 익힌다면 그래도 꽤 괜찮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스캐너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 페럿 스캐너는 쓰는 방법만 제대로 익힌다면은 꽤 괜찮은 스캐너 같아요. 사실 알리익스프레스 세일 때 구매했을 때 이 제품, 이 단품만 SE 모델만 한 20만원 언더로 구매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 와이파이 모듈까지 구매한다면은 뭐 총 금액이 30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와이파이 모듈도 괜찮긴 합니다. 근데 제가 써보니까 그냥 요것만 있어서 이거를 뭐 전용 케이블처럼 보이지만 그냥 사실 USB-C 데이터 케이블로 그냥 맥북 연결해도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만 갖고 뭔가 DIY를 해서 좀 더 스캔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어 놓고 크레얼리티 스캔 프로그램에서는 세로로 해서 90도를 바꿔놓고 스캔하고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환경을 세팅해 놓고 쓰신다면은 입문자들을 위해서 가성비 좋게 그래도 스캔을 해서 뭔가 데이터를 만들 때는 꽤 좋은 시작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3D 스캐너라는 부분이 지금 최근에는 뭐 랩터 스캐너를 쓰면서 저 보는 눈이 많이 높아져서 이게 처음에 상당히 안 좋게 생각이 들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안 좋다기보다는 크레얼리티가 너무 앱도 정말 잘못 만들고 그래도 뭐 맥북에 쓰는 프로그램은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아이폰에 연동된 앱은 진짜 엉망진창입니다.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앱도 정말 잘못 만들고 그 다음에 how to use,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하는지 자체를 너무 제대로 안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좀 개선하고 좀 알고 쓴다면은 꽤 괜찮은 퀄리티를 뽑을 수 있다는 거를 저도 일주일에 거쳐서 제가 혼자 알아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이게 매우 크레얼리티스러운 제품이다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작년에 K1 때문에 FDM 프린터를 쓰는 것들이 오래간만에 다시 지식들이 쫙쫙 올라왔는데 3D 스캐너도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존하는 3D 스캐너들 중에서 20만원 언더로 사용하면서 유사시에는 와이파이 환경을 만들고 간단하게 들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사실 가성비로 엄청 좋죠. 그래서 혹시라도 3D 스캐너를 입문하시거나 좀 맛을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그래 선택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최근에 나오고 있는 랩터나 아니면 오터와 같이 좀 아니면 레버포인트의 좀 고성능 스캐너와 같은 결과물이 나올 거라 기대하신 분들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 정도 스펙은 절대 아닙니다. 아주 형상 정도 잘 잡아주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이런 마커들을 많이 만들어야지만 스캐닝이 잘 되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추가적으로 마커를 써서 스캐닝 했을 때는 이 디테일 자체가 6mm 정도까지 이하는 제대로 못 잡는다 이런 안내 문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꼭 그런 것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되게 가성비 좋게 구매를 해서 이걸로 이용해서 앞으로 만든 아이클레이들도 열심히 스캔해보고 좀 더 공부를 해보면서 좀 큰 물체들도 한번 스캐닝을 해봐야겠습니다. 향후에 좀 더 또 좋은 스펙의 3D 스캐너를 한번 써보길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